가난한 여인의 지혜. 옛날했죠. 어느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자식 하나를 키우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던 여인이었지요. 집은 초라했고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기 어려웠으나 그 여인에게는 남다른 재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기로운 머리와 사려 깊은 마음씨였습니다. 그 여인은 늘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동정을 베풀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저 여인은 왜 저리도 꿋꿋한가 하며 오히려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원님이 순시를 나오셨는데 여인의 소박한 집 앞에 멈춰 서게 되었지요. 원님은 사람들의 형편을 둘러보다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가난이란 것이 이리 고달픈데 어찌 그대는 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소? 여인은 고개를 숙여 예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가난이란 제 탓이오니 원망할 수 없고 먹을 것이 적어도 마음을 채울 수 있으니 기쁘옵니다. 원님은 깜짝 놀라 이 여인이 보통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원님은 여인의 지혜를 시험해 보고자 사람들을 불러 모아 문제를 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하나같이 쇠가 제일 무겁습니다. 솜이 제일 가볍습니다. 하고 대답했지요. 그러나 원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사람의 책임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사람의 말이옵니다. 순간 장터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은 크게 감탄하며 여인을 칭찬했지요. 그 소문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지방을 다스리던 대감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대감은 여인네가 감히 지혜롭다는 소리를 듣다니 과연 사실인가 시험해 보겠다 하며 여인을 불러들였습니다. 대감은 여인에게 이상한 명을 내렸습니다. 내일 해가 뜨기 전, 닭이 3번 울기 전에 이 집에 오되 오지도 말고 안 오지도 말고 걸어오지도 말고 타고 오지도 말고 옷을 입지도 말고 벗지도 말고 오너라.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한 일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대감의 집 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인은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반쯤은 입은 듯한 장옷을 어깨에 걸친 채 한 발은 땅에 디디고 다른 수레에 올려둔 채 와 있었던 것입니다. 대감은 무릎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과연 그대야말로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대감은 다시 묻습니다. 그대가 참으로 지혜롭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고 가장 쓸모없는 것은 무엇이냐?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때를 놓치지 않은 기회이오며 가장 쓸모없는 것은 이미 지나간 후회의 눈물이옵니다. 대감은 크게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관리들, 선비들, 심지어 구경꾼들까지 모두 여인의 답변에 감탄하였지요. 그 후로 여인의 이름은 마을은 물론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대감은 그녀의 지혜를 인정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곡식과 땀을 하사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이웃을 돌보고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재물이 귀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마음이 귀한 것이로구나. 그리하여 여인은 단순히 가난을 벗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후에도 여인의 지혜는 종종 마을에서 빛을 발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논밭이 타들어가고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니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대로는 모두 굶어 죽고 말 것이야. 원님은 난감했습니다. 기우제를 올려도 비가 오지 않고 점쟁이를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에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원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여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런 흉년을 어찌해야 하겠는가? 여인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원망은 하늘보다 무겁고 사람의 마음은 땅보다 넓습니다. 원망을 덜려면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큰 집은 곡식이 넉넉하니 조금씩 내놓고 작은 집은 힘을 보태어 함께 일하며 모두가 흙을 파 우물을 넓히면 물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 말대로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일을 하니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산물이 솟아올라 마을 사람들은 목을 축이고 농사를 다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마을에서 큰 솜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집 양반이 잃어버린 금전 꾸러미를 찾지 못해 하인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것이었지요. 하인은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증거가 없어 곤장을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님은 다시 여인을 불러 판결을 맡겼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꾸러미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꾸러미의 묵은 냄새가 심히 짙습니다. 오래도록 안당 장롱 속에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인이 훔쳤다면 손에 땀 냄새가 배어 있어야 마땅하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여인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태연히 던졌습니다. 진짜 도둑은 지금 심장이 가장 빠르게 뛰는 자일 것이니 모두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시오. 그 순간 양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식은땀이 흐르자 사람들은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사실은 양반이 도박 빚을 갚으려다 몰래 꾸러미를 꺼냈다가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여인께서 아니었다면 억울한 하인이 큰 벌을 받을 뻔했다 하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또 다른 날 아이들이 놀다 싸우다 보니 서로의 부모를 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말리려 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을 불러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너희는 왜 싸웠느냐? 내 아버지가 더 훌륭하다 해서요.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더 훌륭해. 여인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햇볕이 귀하냐, 빗물이 귀하냐를 따지면 끝이 없단다. 그러나 둘 다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부모 또한 마찬가지다. 누구의 부모가 더 귀하냐 다투지 말고 각자 내 부모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옳다. 아이들은 얼굴이 붉어져 서로 머쓱해하다가 이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른들은 혀를 내두르며 참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이로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인은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자식은 장성하여 효자로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지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요? 여인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운 책에서가 아니라 가난 속에서 얻은 것이옵니다. 굶주림은 나눔을 알게 했고 외로움은 사람의 말을 귀히 듣게 했으며 어려움은 꾀를 쓰게 했습니다. 제 삶이 저를 가르친 것이지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삶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온 마을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가난한 여인의 지혜는 단순한 재치가 아니라 삶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높은 벼슬도 많은 재산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 어떤 권세자보다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녀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지혜는 백성을 살리고 후세에 남는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